네, 민주당 빼고 투표하자. 고려대학교 임미리 교수가 신문에 이런 칼럼을 썼는데 민주당 이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큽니다. 녹취부터 좀 먼저 들어볼까요?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의 좀 정파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당내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그래도 과도한 조치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철회하고 그리고 유감을 표현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 혹은 반대라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냐 위법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철회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가요?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안 될까요? 그래요? 네. 임미리 교수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안철수 교수의 자문교수단의 실행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이것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뭐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과 그리고 왜 그런 칼럼을 썼을까? 그것은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자문단의 실행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네,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임미리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신문에. 그런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민주당 참 그동안에 지지했는데 지금 보니까 영 아니다.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러면서 그 칼럼 맨 마지막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찍지 말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 나도 고발하라 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또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에게 전화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취하하는 게 어떻겠느냐. 윤호중 사무총장, 우리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취하했습니다. 과도했음을 인정한다. 유감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간 뒤끝이 좀 있습니다. 임 교수 취하한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안철수 전 대표 캠프에 싱크탱크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가 또 그것도 또 바꿨습니다. 특정 인해 싱크탱크 이렇게 바꿨는데 그 바꾼 이유는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정 교수. 예. 자, 일단 이 법적으로 선거법 어긴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좀 따로 짚어보겠습니다만, 네. 칼럼에 글을 쓴 부분을 두고 당에서 고발한 것, 네. 이게 이제 과연 언론 자유 침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상당히 조금 이렇게 그냥 앉아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판례를 썼지만 사실은 이 민주당 빼고 다 분노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왜냐? 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을 했던 정당이고, 무엇보다도 촛불 시민혁명 자체가 전임 정권의 불통과 또 뭡니까 이 소통의 부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기막은 그러한 그 행태가 빚어냈던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상당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오히려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러니까 이 바람직한 거기 부응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임미리 교수의 그 칼럼을 앵커께서 소개를 하셨지만 이 지금 칼럼의 요지는 이런 거거든요. 정당과 정치 권력이
선거만 끝나고 나면 다시 상징이 돼버리더라. 예. 자신이 그러니까 뭐 촛불 시민혁명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선거를 하기 전에 자신들이 내놓았던 여러 가지 공약과 약속들을 대충 어겨버린다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들의 눈치를 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해초를 덜자는 뜻이었는데 예. 그러면 왜 민주당에다가 강하게 이야기했느냐. 그 책임이 지금 집권당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봤던 거고요. 특히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 중에 이 지금 임미리 교수가 콕 집어 이야기한 것 중에 노동 존중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동 존중은커녕 재벌 존중을 하고 있는 식으로 거꾸로식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개혁성하고도 상당히 일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사실 것이거든요. 뭐 아픈 부분이죠. 지적할 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사실은 임미리 교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 민주당 빼고는 다 분노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네. 칼럼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목이 또 하필이면 민주당만 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제목을 원래 앞에서 문장들을 따오는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제일 센 문장을 달았기 때문에 아마 제목 뽑는 분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만 끌어와서 제목을 단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모두가 뭐 대부분 읽어보셨겠지만 글은 아주 잘 썼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많은 팩트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글은 깔끔했고 그리고 뭐 아주 뭐 허풍스러운 글은 아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하자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화가 돋았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정통 정당인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발끈해서야 정말 제가 판례를 썼습니다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오늘 야당의 비판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아량도 없고 포용도 없이 어떻게 정당이 제대로 민주적으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포용 국가를 항상 강조하십니다. 항상 품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을 품고 야당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과는 왜 다르게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결국엔 여기에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고발을 하겠다는 당대표가 도장을 찍었을 텐데 당대표가 왜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지 뭐 속된 말로 정말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오늘 몇 분이 저한테 뭐 그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런 소갈머리라는 비판을 듣는다. 이해찬 대표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 연설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국가 원수 모독죄를 적용을 시켜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원수 모독죄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우리 이해찬 대표가 과연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정당을 운영하시면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현근택 부위원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뭐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요. 보통 이제 뭐 이 정도 사안까지 당대표가 직접 찍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위임하면 법률위에서 검토해서 사무총장 선에서 이제 해결하는 게 보통인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분 저도 칼럼도 읽어봤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맞는 말도 있어요. 지금 재벌 개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쓴다. 노동 존중이라든지 가불 관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사회 내에도 민주당이 좀 개혁에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민주당만 빼고 찍자. 근데 이분이 말씀드리면 저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분이 98년에는 한나라당으로 이제 서울시의원도 출마했던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창조한국당에도 몸을 담갔고요. 2013년에는 안철수 싱크탱크도 있었고, 그러니까 알려진 것처럼 이분이 단순히 뭐 진보적 지식인이거나 뭐 민주당을 지지자거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 정치적인 행보를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단순하게 진보적 지식인의 이름으로 뭘 했다. 이건 저는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저도 이분을 고발한 것까지는 좀 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중재위 제소하든지 아니면 이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선관위 같은데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 살펴봐 달라 얘기하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아마 검찰 고발까지 한 거는 뭐 좀 심했다고 봅니다. 저도. 예. 용기찬 부위원장.
저는 저게 뼈 아팠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썼던 거는 이제 요즘 소위 젊은 친구들이 하는 뼈때림이 울리는 말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그 뒤에 있었던 뭐 특정 정당 빼고 다 찍자 이 말은 그 말에 발끈하셨던 것 같지는 않고 예.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선거라는 것이 상대평가잖아요. 그중에 잘하는 사람 뽑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만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또 같은 무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뽑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집권했던 그 정당에 대해서 절대 평가를 하자.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는 총선 전략을 갖고 계셨는데 사실은 촛불혁명의 완성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총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용 전체를 보면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가 전속력으로 달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을 향해서 그게 아니고 힐끗힐끗 뒤를 본다는 거죠. 아, 제가 날 따라오나? 내가 좀 더 빨리 가야 되나? 좀 더 늦게 가도 되나?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리그에 선거를 하고 있다. 저는 울림이 있다고 봐요.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자, 아무튼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하고 이제 또 유감을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식의 칼럼이 나오지 말한 법이 없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지 현근택 부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특정 정당을 찍지 말자라고 한 거잖아요. 원래 선거운동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당선되거나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2004년인가요? 아마 낙선운동 했었잖아요. 낙선운동. 그렇죠. 그것도 이제 당선 안 되게 할 목적으로 예. 명단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럼 특정인이 아니라 정당인 경우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뭐 특정 후보자를 검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친고죄는 아니에요. 취하해도 물론 검찰이 뭐 각하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취하한다 해서 없어지는 죄는 아니거든요. 예. 친고죄가 아니라서 저는 아마 검찰이 바로 각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만약에 바로 각하해 버리면 예.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어느 정당을 찍지 말자 이런 거를 용인하는 걸로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자 아니면 지지하지 말자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쥐고 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뭐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야당 비판하는 내용 좀 잠깐 들어볼까요?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입니다. 이에 당사자인 임 교수는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민주당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것이냐라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파문이 커지고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오만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별짓을 다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특정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임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고 한 것뿐입니다. 하다 이제는 비판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임 교수의 팩트 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윤기찬 부위원장, 만약에 어떤 필자가 칼럼으로 자유한국당 빼고 다 찍자 그렇게 했다면 자유한국당도 언론 자유 차원에서 문제를 안 삼고 그냥 넘어갈까요? 전체적인 칼럼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이 부분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짢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용될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일단 투표 권유 활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표 권유 활동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것이고 그 해당 펼쳐가는 그 논증 단계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인데 예. 일단 투표권의 활동이 아니게 되면 뭐 특정 정당을 지지, 뭐 추천, 반대한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예. 그럼 선거운동이냐? 선거운동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헌재가 얘기했듯이 이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뭐 특정 후보자나 아니면 비례대표가 다 추천돼 있는 정당의 후보자가 구체화된 상황에서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위반의 여지가 있지만 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변론을 하더라도 선거 운동이 아니다 이런 판단했던 걸로 밀어보면 저도 이것은 선거 운동에 이르기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히 해둘 것은 좀 칼럼을 쓰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예. 표현을 정서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이 칼럼 내용 갖고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저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빼고 네. 한마디만 더 하면요. 사실은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아니면 민주당이 뭘 심판하자 이거랑 찍자 찍지 말자. 특정 어쨌든 정당을 거명한 거거든요. 민주당 빼고 찍자. 물론 뭐 민주당을 찍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아마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특정 후보자를 찍자 말자. 이건 선거 행위거든요. 예. 투표 행위를 말하는 거라서 저는 아마 이런 거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찍자, 찍지 말자 이 표현은 사실은 꼭 온당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의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그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선거라는 의미를 이런 식의 선거 기능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 그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이 뭐 평가를 하겠지만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것을 의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빼고 찍자 이 칼럼에 대해서 이제 두 변호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임미리 교수가 또 SNS에 또 계속 글을 올려가지고 민주당 참패를 바란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는 모든 활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이긴 해요. 그런데 참패 아니면 뭐 쾌승 이런 부분들은 범위도 특정돼 있지 않고 또 참패라는 것은 어떤 범위까지 뭐 의석수를 잃는 것을 말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선거운동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정권 심판, 야당 심판 이 부분도 예. 사실은 심판이 갖는 의미라는 것이 또 중의적이잖아요. 따라서 그것만 갖고 선거 활동이 선거 행위다, 선거 운동이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요. 이게 사실은 SNS 상은 굉장히 지금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광범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SNS 상에 썼다는 것과 기존의 칼럼은 신문에 썼다는 거 조금 다릅니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은 많이 열어주는 편이에요. 온라인은 좀 제한하는 편이고 그 말씀처럼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를 찍자 말자는 거하고 어찌 보면 뭐 승리나 패배를 바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패를 바란다 부분은 제가 보기에 선거법 위반 소지는 조금 뭐 약하지 않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보충을 예. 한다면 그 인터넷상으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원래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 개시 이후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선거운동 또는 일부 문자로 선거운동 가능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애당초에 뭐 논란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차정 교수 여기에서 네. 좀 한 가지 네.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할 때 사무총장이 전개를 하는지 또 대표가 그렇지만 보고는 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네. 지도부가 고발을 했는데 네. 더군다나 이제 선거 와중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네. 공개적으로 이건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취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는데 어떤 이해찬 대표 또 위원장이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 어떤 힘싸움 같은 것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오늘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늘 그 민주당 최고위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지금 상당히 좀 톤다운되고 예. 좀 조금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현근택 부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아마 당내 당 지도부가 이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고발장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당대표의 직임이 찍혔겠지만 그건 아마 위임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아마 처리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아마 뒤늦게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당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경쟁의 측면보다는 서로 조금 보완의 측면이 오히려 더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민주당이 오늘 고발 취하한 것 자체는 상당히 잘했다. 예.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더 그러니까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부분은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민주당이 이 지금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과거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캠프라는 이야기를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자료화면에 나왔지만 이해식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뭔가 그러니까 조금 의도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해명 자체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그러니까 그 고발을 취하했으면 그걸로 끝을 내면 되는 예. 것이지 왜 뒤끝을 이렇게 예. 뭔가를 이렇게 다느냐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 정책실장 초대 정책실장 기억하시겠지만 장하성 교수였습니다. 예. 장하성 교수가 2012년도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진신 캠프의 정치실장을 맡았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인사에 대해서 탕평의 인사다. 아, 결국 정치적 라이벌을 포용하고 가겠다는 그러한 그 이 자세로 많이 하고 박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안철수 캠프에 몸담은 사람이니까 안 된다. 뭐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 자체가 그때 당시 초심 어디로 갔냐는 거고 또 하나는 설사 다른 캠프에 있고 다른 생각, 다른 진영에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순서 다른 진영의 쓴소리는 길을 막겠다. 는 이야기 자체는 내 편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거죠. 예. 짧게 한마디 하면요. 사실은 뭐 이분의 어떤 과거 경력을 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분이 표방하던 게 뭐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진보 지식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약간 지지하던 분이 쓴소리 한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 있었는데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 사실 물론 탈당했다고 하지만 예전에 한나라당으로 시의원 출마했던 분이에요. 당정 물론 탈당했다고 본인 다 썼습니다. 썼기도 했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럼 똑같은 잣대를 그럼 자유한국당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찌 보면 진보적인 지식인, 민주당 지지자 그 범죄에 속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는 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사실은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지금 얘기처럼 본인 스스로 물론 밝힐 필요 없지만 사실 SNS 썼습니다. 본인 스스로 시의원 출마했다가 나중에 탈당했다고 썼는데 이런 부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정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거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상당히 뭡니까 이 언론 취재 경쟁 속에서 임미리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들은 자연스럽게 언론들이 다 제공을 할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금 뭡니까 이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개인의 정치 이력을 갖고 계속 시비를 하는 것 자체는 그 공당답지 못하다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이제 선거가 딱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실수를 덜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